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이 language 부분입니다. language 부분에는 어떤 것을 입력하는 거냐면요. 자, 제가 능숙한 언어가 몇 개인지를 입력하는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umber of languages you are proficient i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proficient라는 부분이 능숙하다라는 뜻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능숙한 게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커먼 앱에서 얘기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나라 언어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인터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지를 능숙함이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모국어니까 우리가 능숙하죠. 그래서 한국어, 그 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 다 쓰실 수 있고 인터뷰 가셔서 능숙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2개의 언어고요.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개, 4개까지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분은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제 2외 국어로 뭐 불어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불어를 조금 할 줄 안다. 뭐 인사 정도 할 줄 아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키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인터뷰를 가셔서 불어로 대답을 하실 수가 없으시다면 그거는 능숙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기 언어 실력을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어 같은 경우는 모국어니까 first language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고요. 집에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spoken at home도 클릭하고 뭐 그렇죠? 말하기, 읽기, 쓰기 다 가능하니까 다 체크를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모국어는 아니지만 말하고 읽고 쓰는데 별로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클릭했습니다. 만약에 조금 독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능숙하진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speak하고 write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언어 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continue를 누르시면 언어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맨 밑에 내려가시면 Common App Fee Waiver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Common App Fee Waiver는 뭐냐면요. 조금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제 지원서 비용이라고 하죠. 지원비를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커먼 앱에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조금 배려를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정부에서 여러분께서 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커먼 앱 지원서를 좀 내는데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국에 맞게 뭐 FRPL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읽어보시고 내가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다. 나는 지원서를 내는데 지원서 비용을 내는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인을 하시고.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커먼 앱에서 하는 얘기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 나서 각 학교마다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인가도 어떤 학생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신청을 했습니다. 비용을 면제를 해달라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지원서를 다 제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아무래도 비용을 지불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 학생이 비용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신청을 하시되 추후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바로 에듀케이션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패밀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뭐 부모님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형제자매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초기화가 돼요.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부터 작성하는 것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맨 위에 여러분 고등학교 주소하고 학교 이름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Find School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세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영문 이름을 만약에 여기에
타이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분당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름이 뭐 분당 고등학교예요. 자, 분당을 이렇게 키워드를 클릭하게 되면 다 분당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두 개 정도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없을 확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학교를 클릭해서 올리시면 되는데요. 없다면 I don't see my high school in this list.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Continue를 누르신 다음에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학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홈스쿨을 하고 계신다. 자, 검색을 하실 때 홈스쿨이라고 나와 있어요. 홈스쿨을 클릭하시고요. 주소는 지금 뭐 집에서 만약에 홈스쿨 수업을 갖고 있다면 집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정고시를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커먼 애플리케이션에서 얘기하기로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볼 계획이시라면 그 전에 다녔던 고등학교 주소를 여기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아예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보실 예정이라면 홈스쿨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소를 작성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커먼 앱에서 하는 얘기는 학교에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학교에 연락을 해봐서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를 볼 예정인데 이 학교 그 주소 입력하는 칸에 어떤 주소를 입력해야 하나요? 라고 학교에 직접 물어보시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학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카운슬러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선생님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안에 정보를 넣으실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컬리지스에 들어가시면요. 옆에 대학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죠. 그냥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Recommenders and FERPA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카운슬러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탭이 있어요. 저는 이미 지금 입력을 해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운슬러 이 바로 아래 이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에 Invite Counselor라는 이런 모양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카운슬을 초청하시는 건데 카운슬러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 성함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여러분들께서 초청을 하시게 되면 그 선생님한테 커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메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이 가게 되면 선생님은 커먼 앱에서 온 이메일 주소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계정을 만드실 거고요. 여러분의 학교에 대한 정보를 커먼 앱에 입력을 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학교 정보가 어떤 거냐면요. 뭐 학교 이름, 주소, 그리고 학급 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좀 약간 특이사항이 있다. 꼭 미국 대학에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작성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추천서를 조금 짧게 쓰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카운슬러 분들께서 작성을 해서 커먼 앱에 보내게 될 건데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딱 배정된 카운슬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카운슬러 부분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의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에듀케이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ther Secondary High Schools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부분을 다 입력을 하시고 Other Secondary High School 부분에 들어가면요. 자, 이 섹션은 어떤 것을 입력하는 부분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고등학교 전학을 가셨다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정보는 여기에 입력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학을 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이곳에 그 고등학교를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학을 간 경우에만 여기에 그 다른 고등학교에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전학을 가지 않으셨고 3년 내내 같은 고등학교에서 계셨다면 그냥 0 처리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중학교
중학교 3학년 학교 정보를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학년 시스템이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4년제로 되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왼쪽 탭에 들어가서 하나씩 작성하실 때마다 9학년 때 거를 입력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3년제니까 여기에 중학교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면 중학교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을 표시하셔야 되고요. 중학교 것도 입력을 하셔야 되고 내가 전학까지 갔다. 그러면 2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학교 정보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정보를 넣으실 때요. 이 시작, 여러분들께서 중학교에 들어간 그 시기, 이거 기간을 잘 넣으셔야 돼요. 잘 넣으셔. 중학교 3학년 때 것만 넣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간 그 입학연도를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중학교 학교 정보도 여기에 넣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중학교를 학교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 아래 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한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3년제 시스템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학교 3학년이 9학년에 해당된다를 여기다가 짧게 작성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커먼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과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중학교를 입력을 했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뭐 미국 대학이 잘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 뭐 입력하는 칸에서 9학년 때 걸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학교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college and universities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교에 가서 또 크레딧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grade, 성적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테이킹 잘 해주시고요. 자, grades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Graduating class size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 수, 학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몇 명 있는지를 여기에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물론 대략적인 거를 작성하라고 하지만 나중에 카운슬러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입력을 하실 건데 너무 차이가 크게 나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쓰지 마시고요. 꼭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를 여러분께서 여기에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Class Rank Reporting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을 어떻게 매기는지, 그 성적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보기를 한번 쭉 볼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 여기에 exact라는 게 있어요. 자, exact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등수를 매길 때 400명 중에서 내가 317등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400명 중에서 내가 3등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등수를 매기는 시스템이다. 우리 학교는. 그럴 때만 exact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등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학교에 혹시라도 정확한 등수를 매기는 학교일 경우에는 exact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데사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체 학급,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급 등수를 매길 때 내가 상위 10% 이상이다. 내가 상위 20% 이상이다. 이렇게 10 간격으로 등수를 매긴다라고 하실 때는 데사에 클릭하시고 데사우 랭크에서 지금 내 현 위치가 내가 상위 10% 안에 든다. 그러면 상위 10%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데사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퀸타일 같은 경우에는 상위 20% 아니면 상위 40%, 상위 60% 순서대로 점수를 매기고 나는 상위 40%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퀄타일 같은 경우에는 상위 25%, 50%, 75% 이렇게 그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이랑 다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요즘엔 등수를 안 매긴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일반 고등학교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지원서 작성을 할 때는 다 넌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커먼 앱에서 얘기하기에는 넌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만약에 등수를 매기지 않는 학교면 넌이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공식적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넌이라고 한다고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 학교에 맞게 잘 설정하셔가지고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어떤 걸 클릭하느냐에 따라 이 밑에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10의 단위로 점수를 매기는 학교고 나는 상위 10%다. 그럼 또 이게 새로 생성이 돼요. 이 표현이. rank, weighting이라는 건데요. 자, 이 weighting. 자, weighted하고 unweighted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honors class라든지 AP 수업이라든지 그런 수업들이 AP 수업이 아니고 뭐 그렇죠. AP 수업, honors 수업 이런 게 다 미국에는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 같은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수학이 있어요. 이 반에서는 내가 90점을 받아도 A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반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수학반 같은 경우는 내가 90점을 받으면 B를 받고 예를 들어서 95점을 받아야 A를 받을 수 있어요. 약간 이게 뭐냐면은 그 성적에 있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다르게 산출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랭킹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톱 10이 여러분이 있는 이 상위 10%가 그 가중치를 매긴 수업을 들은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같은 수업을 듣죠. 그렇기 때문에 unweighted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하죠. 외국인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카운슬러가 있으실 거예요. 카운슬러한테 물어봐서 이거를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넌을 선택하면 그 부분이 뜨지 않아요. 그 부분이 뜨지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PA 스케일 리포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성적인데요. 전체 학년의 평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9학년 때부터 12학년을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3 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산하고 산출하는 과정이 일단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 GPA를 산출하는 그 자동적으로 산출해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괜히 했다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실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넌 없다라고 선택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100점 만점에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체 성적이 100%, 뭐 100점 만점에서 나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총 평점은 뭐다? 이걸 알 수 있으면 적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아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넌으로 하고 여기를 넌으로 하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asteris크라고 하죠. 별표가 뜨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냥 빈 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나의 총점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넌이라고 하고 여기 빈칸으로 두시고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PA 웨이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총점이 그런 어려운 성적이 다르게 산출되는 그런 반들을 적용시킨 성적이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면 weighted를 선택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unweighted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unweighted를 선택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grades 부분은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것이 생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하시다가 모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그 이메일 주소로 Education USA 코리아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오늘 그 웨비나 참석을 위해서 이메일 받으신 거 있죠? 받으신 이메일 주소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current or most recent year courses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듣고 있는 과목들을 이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몇 개 과목을 듣고 있는지 그 숫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영어 같은 경우 아니면 언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학기 때도 듣고 그리고 2학기 때도 듣죠. 그럼 이거를 두 개로 카운트해야 되는지 하나로 카운트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건데요. 만약에 1학기 때도 듣고 2학기 때도 듣는 경우에는 영어가 그러면 하나로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1학기, 2학기 같이 들면 하나로 카운트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여러분 성적표를 보시면서 이때는 아마 성적표를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표를 보시면서 숫자를 세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가 학기제인지 3학기제인지 그런 걸 선택하시는 건데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학기제죠. 학기제다. 1학기, 2학기가 있다. 그러면 세메스터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성적표를 보시면서 과목들을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면 영어, 성적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영어 문구를 그대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과목 넣으시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수업이다. 자, 미국은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이런 데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전혀 이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P 수업을 듣고 있는지 어드밴스 수업을 듣고 있는지 이건 미국 사람들이 좀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일반 수업이다 하면은 regular, 스탠다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스 1은 지금 이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코스 1 스케줄이 1년 내내 듣는 수업이냐 아니면 1학기 때만 듣는 과목이냐 2학기 때만 듣는 과목이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영어는 1학기 때도 듣고 2학기 때도 듣기 때문에 1년, full year 라고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스 2, 두 번째 과목부터 여러분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듣는 과목을 다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널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상탄 거, 아카데믹한 상탄 거를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하시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경시대회를 나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뭐 상을 받았다든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그 경시대회 그 이름을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몇 학년 때 그 상을 탔는지 중학교 3학년 때 그 상을 타셨다면 9학년에 클릭을 하시고요. 내가 이 상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탔다면 10일 여기에 클릭을 하겠죠. 이 부분을 명시를 해주시고요. 교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행사라서 학교 자체 내에서 상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지역 단위로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상 받은 거 여기 입력하시고 쭉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부분에 있어서 상 받은 것만 여기에 올리셔야 되고요. 5개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만약에 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5개만 선택을 하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나는 상 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커먼 앱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약에 상 탄 게 없으면 여기에 그냥 0, 숫자 0 입력하시고 저장하셔도 돼요. 물론 있으면 너무 좋죠. 있으면 좋은데요. 없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대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커뮤니티 베이스드 오거나이제이션스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으로부터 무료로 도움을 받으셨다. 무료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여기에 그 기관 개수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 밑에 보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냐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기관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에듀케이션 USA가 하나 있긴 한데요. 뭐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커먼 애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걸 도움을 받았다. 그거는 이제 돈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무료로 커뮤니티 베이스, 무료로 도움을 받으시는 정보를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안 받았다. 그러면 0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도움을 받았다, 받고 있다. 그러면 1이나 2를 클릭해서 여러분께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future plan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